당뇨병이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당뇨를 불일치 질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약을 오래 그리고 많이 드셔야 할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TV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약사이자 유튜버 김선영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면서 든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약을 조제하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약을 오래 그리고 많이 드셔야 할까?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당뇨는 원래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5년이 지나도 한 알만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3알, 4알로 늘어나고 인슐린까지 쓰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고민을 하게 됐고 결국 약 먹는 일을 제외한 일상생활 습관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약사가 아니라 약을 줄일 수 있도록 혹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약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나눈 상담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당할 숙소가 정상이 됐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제 직업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줬습니다. 요즘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당뇨병이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당뇨를 불일치 질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불일치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간의 진화 속도가 거기에 맞춰 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의 속도보다 환경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사실 수십만 년 동안 덜 먹고 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환경에 맞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버튼 하나로 음식이 도착하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밤늦게까지 인공 조명 아래서 생활하죠.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 200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진화 속도와의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이런 불일치가 계속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몸은 아직 구석기인데 환경은 패스트푸드와 야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뇨를 단순히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보지 않습니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병, 즉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환경 변화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꾀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당뇨 환자 수는 증가할 것이 명백하고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호랑이 속으로 들어와 있다고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일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혈당 스파이크, 즉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대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잠복성 염증 반응의 시작점이에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 내장지방, 지방간,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폭식 욕구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즉, 몸은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졸림이나 피로감을 단순히 식곤증이나 과로로 인한 피곤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귀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허기짐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과로로 인한 피로감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시려면 가장 정확한 것은 식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직접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가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때 혈당을 측정했는데 160을 넘고 180, 190, 200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고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혈당계를 구입해야 하고 또 수고스럽게 피를 뽑아서 직접 검사하는 행동은 일반인이 잘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심으로 정제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은 날과 샐러드와 고기처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사를 한 날, 이렇게 양일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는 피로감이나 졸림, 집중력 저하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걸 직접 느껴보시고 만약 차이가 있다 싶으시면 혈당계 약국에서 구매하셔서 직접 피를 뽑아서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번거로우신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하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30대 이후에는 칼로리가 아닌 혈당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970년대에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약 2050칼로리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50칼로리 줄어든 2000칼로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우리는 예전보다 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1970년대보다 14.5kg 증가했고요. 여성은 5.3kg 증가했습니다. 덜 먹는데 왜 더 찔까요? 칼로리만으로 체중을 계산하면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칼로리는 단기적인 지표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칼로리를 어떻게 쓰냐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들어온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할 수 있고 에너지로 바로 태울 수도 있고 호르몬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으며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근육세포나 간에서 포도당을 다 집어넣었는데도 남는 포도당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인슐린은 남아도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복부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자주 그리고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계속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게 혈당이고 혈당을 높이지 않게 음식을 먹는 게 체중 관리나 대사질환 예방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혈당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식사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밥을 먹어도 채소부터 먹고 단백질, 그 다음 밥순으로 먹으면 혈당은 천천히 오르고 한 숟갈씩 30번 이상 꼭꼭 씹으며 20분 이상 천천히 먹으면 흡수가 느려져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생략하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혈당 다이어트는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냐의 싸움이에요. 칼로리 계산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만 줄여도 인슐린 분비량 줄고 그 결과 지방 저장 줄고 체중과 대사 건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내 혈당의 건강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서 공복혈당이나 당알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왜 혈당이 오르는 체질이 되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제가 출간한 책 속에 혈당 펜타곤이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혈당 펜타곤은 미국 당뇨병협회, 국제당뇨병연맹,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적인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를 취합하여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는 5가지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측정하여 자신의 약점을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제가 직접 개발한 도구입니다. 유전적 요인, 대사, 식습관, 활동량, 수면 및 스트레스 이 5가지 축으로 각 항목을 체크하면 어떤 영역이 가장 취약한지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 점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3달 후에 다시 측정했을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서 했을 경우 변화하는 자신의 혈당 건강까지 완벽하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든 혈당 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함을 느끼시는 30대부터 60대 분들에게 스스로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